얼마 전에 고속버스를 탔는데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된 아이에게 아빠가 영어회화 정확하게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패턴 책을 주면서 여기 있는 거 외우면 다 회화로 나와. 한 권 다 외워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살짝 조금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또 운명처럼, 운명이라고 하기에 조금 오바고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아이 어머니 학부모로 보이시는 어머니 두 분이서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학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아이가 문법이 너무 약한데 수능에서 한두 문제 더 맞자고 문법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앞에 있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 한두 문제 맞자고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기초 문법이 있어야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 저는 속으로 굉장히 좋은 조언을 주셨다. 저분은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둘이서요 서로 전혀 다른 상황인데 저에게는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져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행동하면 이해한다. 수동적인 받아들임과 능동적인 창조를 구분하는 공자의 유명한 명언이죠. 저는 이것이 영어 공부에도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일단 제가 클래스 101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텐시브 리딩 앤 기초 아웃풋 클래스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리딩 예문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해설지 보고 전부 다 영어로 바꿔 쓰는 영작 해보면 실력 많이 늘까요? 혹은 또 정반대로 선생님 중1 교과서로 읽기랑 말하기, 쓰기, 스피킹 전부 다 공부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이어져 있는 질문이죠. 이 리딩과 스피킹, 리스닝을 어떤 레벨로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자연적 노출이 아닌 의도적인 인지로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리딩 인풋이죠. 참고로 이 영상은요 성인이고 비알파벳 모국어를 가진 EFL 학습자용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영어를 배울 때 그 나타나는 메커니즘이라든지 어떤 소리 노출에 무작정되고 하는 소리 노출의 원리 이런 학습법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성인이고 비알파벳 모국어를 가지고 있고 EFL 환경, 즉 다시 말해서 비영어권 환경에 있으면서 의도적인 인지로 외국어를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아무튼 이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요 이 리딩 인풋이 있어야 한국어와 영어의 사이에 이 간극이 좁혀지면서 이 사이에 인터랙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인터랙션이 이제 커지면 이게 바로 스펙으로서의 영어 실력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쉽진 않아요. 네, 당연히 쉽지 않죠. 이 언어라는 게 모국어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여서 그거의 인터랙션을 만든다는 거 사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펙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솔직히 아무나 다 하면 이게 더 이상 스펙이 아니겠죠. 기업 스펙에 구구단 할 수 있는 자 이런 거 없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영어 학습, 즉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영어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표현을요 서로 다른 문맥에서 3번 이상 접하면 그 단어는 암기가 되고요. 이를테면 The special offer is valid for them. 이런 문장이랑 The hotel offers excellent facilities. 이런 문장. 여기에 나 있는 offer가요. 같은 offer지만 미묘하게 코어 뜻은 같지만 이게 미묘하게 다른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문맥에서 3번 이상 이 표현들을 접하면요 이 표현들이 암기가 돼요. 자, 참고로요 이 reading에는 정확성을 기하는 intensive reading 그리고 경험적 축적을 늘리는 extensive reading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 구조와 어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나한테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소리로 들었을 때 순발력 있게 이해가 되면 그게 리스닝이 되는 거고요. 이 어휘 하나하나가 함께 쓰이는 컬로케이션 그리고 이 영어가 어떤 한국어 상황에서 적시적소로 쓰여야만 하는지 이 Korean into English 훈련까지 되면 이게 바로 스피킹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어를 보고 한국어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은 수동적인 언어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소리로 듣고 순간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반능동적 언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적시적소의 언어로서 사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언어의 사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가 결론이에요.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풋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인풋 능력이라고 하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문법적 기초 그리고 플러스 그 해석의 양, 내가 지금까지 해석해본 영어 문장의 양 이것을 통틀어서 인풋 능력이라고 저는 말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인풋 능력의 7, 80%가 리스닝이 되고요. 내가 가진 이 인풋 능력의 20, 30%가 스피킹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인풋 능력의 20, 30%가 내가 가진 스피킹 능력의 한계치죠. 왜냐하면 읽은 것이 그대로 아웃풋, 즉 다시 말해 스피킹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읽은 인풋이 쌓여서 어떤 새로운 창조물을 만든 것이 바로 스피킹이죠. 이를테면 이런 영어 문장이 있어요. The Asian fast food operator said it had agreed to take over the US brand Coffee Bean for the US $100 million as part of its rapid expansion outside its home market. 이 정도의 문장이 어찌됐든 꾸역꾸역 해석이 되든가 아니면 한국어 개입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자연스러운 한국어처럼 꽂히든가 뭐 영어로서 직접 이해되는 수준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 해석이 된다면요. 아래 수준의 텍스트로 스피킹 연습을 유도하는 편이에요. She took a long way around the cemetery. 그러니까 그녀가 이게 공동묘지를 밟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길게 돌아서 나왔다. 이런 내용의 제가 얼마 전에 소설책에서 본 이 구어체인데요. 아무튼 테이크라는 문장을 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을 선택을 했는데 아무튼 이 수준으로 저는 스피킹을 유도해요. 근데 만약에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잖아. 이 문장이 꾸역꾸역 해석이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쉬운 문장으로 스피킹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I took a taxi. 난 택시를 탔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또 왜 택시를 타다가 take라는 동사랑 콜로케이션이 된지 잘 모르겠다. 이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스피킹보다는 인풋, 다시 말해서 리딩 훈련을 정확하게 먼저 하는 게 먼저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영어라는 언어와 한국어라는 언어 사이의 인터랙션을 조금 만드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사례를 가져오면요.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 들어서 자세한 상황은 몰라요.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영어 인풋을 쌓게 하고 싶어서 그런 학습을 유도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단편적으로 본 거고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코칭을 줄 수 있었다면은 내가 읽기가 살짝 버겁다. 혹은 모르는 단어가 종종 있고 이 단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쓰이는지 모르겠다 하는 문장들은 리딩 연습으로 시키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텍스트, 거부감이 없는 텍스트로 스피킹 연습을 시켰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영어에서의 리딩, 리스닝, 스피킹은요. 난 리스닝만 따로 공부할 거야, 뭐 리딩만 따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고 이게 마치 막수 효과처럼 리딩이 차고 넘칠 때 이게 리스닝 그릇에 물이 차고 또 이제 그 물이 이제 차면 스피킹에도 물이 차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조절해 나가시면 나의 성장을 추적 관찰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